네, 첫 번째 정치한 토픽입니다. 트럼프가 개입을 했는가? 한덕수 영장 기각 비서툴입니다. 자, 그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특검 이야기입니다. 다 특검 이야기니까는 이 속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물론 이 건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떤 이 본료 줄거리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건성동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 특검의 부수입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성동 의원은 또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러니 그전에 이재명처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건성동은 그 전에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으로 또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다가 그때 구속영장이 나중에 이제 기각되고 한 적이 있죠. 구속 안 된 적이 있는데 다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거쳐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그때 이재명 때 많이 보셨겠지만 재석의원 가반 출석의원 가반 찬성이 필요하니까 아마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겁니다. 이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도 그때는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었죠. 비명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유창훈이라는 영장판사가 그걸 기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꼴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유창훈 책임론도 나중에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구속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좌파 패널들도 그때는 이재명이 구속이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간 뜻밖의 결과가 나왔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 단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 집권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성동이 2022년 1월에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그때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내실 검거에서 황학자 총재가 꺼내준 현금 뭉치를 포장해서 전달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뭐 건성동이 고맙다고 큰절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개인 비리와 관련이 안 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란몰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 한 10여 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강요들도 윤석열 정부 강요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소환을 해서 이번에 한덕수 다음에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을 하고 계속 소환을 해서 쭉쭉 구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활동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급제동이 걸려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좌파 진영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서 일종의 내란 종식몰이를 계속 이어가서 지방선거에서 다 써먹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특검의 이 활동 기간을 뭐 연장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아예 씨를 말리는 우파 진영의 씨를 말리는 그런 작업을 시도를 해서 앞장 세운 것이 이 특검인데, 세계의 특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거세게 몰아붙이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이 신청을 한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완전히 완성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국무총리를 했던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한덕수까지 구속시키면서 그 다음에 박성재를 구속시키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런 일종의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 버렸습니다. 깨졌는데 특히 어젯밤에 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그 영장판사는 그전에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구속을 시킨 판사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주 영장 실질 심사를 짧게 했고 원래 오늘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밤중 한 10시 넘어서 내놨죠. 신속하게 내놨고 또 아주 긴 문장의 이 기각 사유서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수사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그리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좌파 지정은 지금 발칵 뒤집혀서 내년 지방선거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거죠. 지금부터 특검의 힘은 급속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직 총리에 대한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고 특히 한덕수 총리는 그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에 갔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슨 내란 방조나 이런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각을 시켜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이 자기들이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졌고 민주당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전략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갑자기 이 법원을 또 비난을 합니다. 김건희, 이상민 구속시킬 때는 쾌재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제 또 한덕수 똑같은 판사입니다. 똑같은 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다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특검은 보강수사 후에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민주당 안에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 특검을 로고를 하는 겁니다. 당에서 어떻게 객관성을 보장해야 될 특검을 띄워놓고 그 띄운 당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실상 TF를 만들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나서서 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그래서 법원을 또 압박을 하고 심지어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현직 법원들 못 믿겠다. 소위 말하는 옛날에 무슨 인민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그전에도 뭐 나왔던 이야기죠. 이런 반헌법적 지금 발상까지 할 정도로 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은 본인들에게 그만큼 타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필 기정이다. 이제 한덕수가 무너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박성재도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때의 강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그 불길이 막 번지게 돼 있었죠. 근데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특검이 기한 연장 이런 것도 본인들의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페이스북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한번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조은석 특검, 조은석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이 됐는데 이것은 이재명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서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니 이 공정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지원을 하는 TF까지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제이 스미스, 잭 스미스 이렇게도 붙입니다. 자, 잭 스미스. 트럼프 이재명과 회담할 때 트럼프가 끄집어낸 인물이죠. 그때 이재명이 왜 특검이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했죠. 왜 특검이 미국 군사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죠. 그것은 무슨 친위 쿠데타를 진상조사를 하는 특검인데 그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을 하고 국회가 주도를 하는 특검이다. 자기는 이제 모르는 척, 자기는 상관없는 척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특검을 임명한 것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민주당과 조국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가 추천한 것도 아니죠. 엄밀히 하면은 여당, 지금 여당인 그때 민주당, 그때 야당이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이 특검을 추천을 했고 그걸 이재명이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 그것을 그중에 한 명씩을 고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임명권자는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이걸 국회가 임명을 한 특검, 이렇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설명을 이제 듣고 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검이라고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막 해서 자기들끼리 막 웃고 그랬습니다. 잭 스미스는 그 바이든 정부 때 이 특검으로 임명돼서 트럼프를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미치광이 특검 잭 스미스를 말하나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죠. 이재명이 특검 하니까는. 자, 그걸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이 미치광이 특검 잭 스미스를 조은석, 발음도 조금 비슷합니다. 조은석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비꼰 거죠. 너무 조은석 특검이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꼬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재명과 트럼프 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문제가 나왔고 또 한국에서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와서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본심이다. 나중에 이재명이 극찬을 하고 아첨을 하고 해서 내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협상 기술이었다는 분석이 무시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기선을 제압을 해놓고 많은 양보를 얻어낸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의 특검 활동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 24일입니다. 24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4일인데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것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새벽입니다. 26일 새벽. 그러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거죠. 이게 공교롭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한국 특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효과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 트럼프와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서로 통화를 해서 아주 케미가 잘 맞았었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무역 협상 이런 것 가지고 통화를 하고 또 그때도 한국 조선업의 이 미국과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으로. 그런데 그때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대선 출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통화를 한 것이 대선을 8주 앞둔 한 2달 앞둔 4월 8일인데 그때 트럼프가 통화에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또 권유도 있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한덕수가 대통령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보도가 그때 있었죠.
한덕수가 대통령 책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을 하든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투표 세웠는데 한덕수는 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까지 지낸 인물이죠. 그 전에 또 총리도 지냈고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냈고 그러니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덕수와 말이 통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그때 그 보도 내용이 있었죠. 반면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반미주의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뭐 트럼프가 한국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일단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특검도 위축되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보는 데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도 위축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영장 발부를 해주던 법원도 뭔가 이게 잘못하면은 이 정치 특검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가 호평을 했던 한덕수의 영장이 공교롭게도 그 이재명과 트럼프의 대화가 있고 나서 트럼프가 강하게 특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효과가 아닌가. 자,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한덕수 영장 기각으로 이 특검의 이 전방위적인 무차별적인 칼부림은 일단 급속도로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특검 기간 이 연장을 추진하는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금 민주당은 영장을 재청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은석 특검은 이미 이 기세가 꺾였습니다. 아마 재청구 없이 그냥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특검 전국이 좀 더 빨리 종식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투쟁력을 좀 갖춰가고 있죠. 뭐 선명성을 가설을 하고 있고 국회도 보이콧한다, 장애 투쟁한다. 그리고 오늘 또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 투쟁 의지를 뭐 다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서 해야 될 것은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 특검의 무차별적인 이 정치보복성 수사를 빨리 중단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시켜야 되는 자 그런 역할을 사명을 지금 띄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